네, 직업방송 여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매거진 화제 인물, 화제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부터 출발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저희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특별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취업과 창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볼 그런 시간입니다. 기자님과도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2년 취업시장의 10대 이슈를 준비해 오셨죠? 예, 준비를 했는데요. 여신하고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하니까 죄송해요. 화장이 너무 크네요. 예, 연말에 참 뿌듯합니다. 좋죠. 네. 예, 보통 이 연말 연초 되면은요, 시상식도 많이 하고 뭐 주요 뉴스들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10대 뉴스, 고용이나 채용 관련돼서 10대 뉴스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9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10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2년 취업시장을 달군 10대 뉴스, 10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오디션 열풍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디션.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뭐 지상파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상당히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채용 시장까지 확산이 되면서요. 상당수 기업들이 오디션 형태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TV에서 보여주는 오디션 형태의 그 형식을 채용을 해서 이제 구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네. 예. 일반 채용이라든지 면접보다는 이 구직자들의 어떤 다양한 끼, 숨은 재능, 그리고 열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오디션 뭐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은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개인기, 뭐 개그도 준비해야 되고요. 노래, 춤도 춰야 되고요. 예, 그리고 면접관 대상으로 해서 웃겨야 됩니다. 또 울고 웃기고 혼자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기존에는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나 학점이나 영어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 스타일을 준비했으면 됐었는데 이 오디션이라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의 통과 의뢰가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저처럼 그냥 외모만 가지고 승부를 못하고 여기다가 이제 춤하고 노래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스펙 쌓느라 영어 학원 다니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뭐 연기 학원이나 보컬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 정말 궁금한 게요. 끼는 도대체 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끼를 자신들이 찾아내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찾기보다는 구직자 스스로가 나는 이런 끼가 있습니다. 이런 정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근무 태만이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일침 아닌 일침을 해주셨는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구직자들이 더 힘들어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자, 2012년 취업시장 이슈 2위 한번 살펴볼까요? 2위는 저는 좀 이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요.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찾아가는 채용입니다. 보통 저희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할 때 원서를 내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한 다음에 언제까지 오세요 하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찾아갈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비교가 되고 어떤 장점을 보여주나 상당히 부담이 큰데 아예 기업들이 찾아갑니다. 구직자들 찾아가서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와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형식도 다양합니다. 극장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연극을 보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내 공연 밴드를 같이 데리고 가서 분위기를 풀어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아까 얘기했던 뭐 끼나 정렬 같은 거를 꼭 와서 보여준다기보다도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속해 있는 대학을 와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뮤지컬 공연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몰랐던 끼가 흥이 나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채용, 찾아가는 면접 이런 인크루팅 과정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좀 크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규모가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극장 통째로 빌리기 좀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조그만 소극장 같은 걸 빌리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인재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의 이미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만약에 응시를 한다 그랬을 때 실제 채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채용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로열티도 높아지고 회사에 대한 그 애사심도 높아지지만은 떨어진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서 아유 이놈의 회사 이렇게 인재도 못 알아봐주고 내가 이 회사 보고 내가 앞으로 쳐다보나 사실 그런 악한 감정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면접을 보고 찾아와서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아 저 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수고해주고 네. 상당히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요. 예. 왠지 기업들이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훈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2012년 취업시장 이슈. 이번에 또 어떤 트렌드가 올해 주목을 받았을까요? 3위 알아볼까요? 3위는 시니어 채용입니다. 예, 시니어 채용. 상당히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상당히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발전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령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취업을 확대한 게 올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예.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요, 고용노동부 아니면 각층에 있는 지자체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시니어 채용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 채용 형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업종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올해는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근데 앞으로 이런 시니어 채용은 어떤 뭐 특별한 채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니어 채용이 전체 채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나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요 저는 네.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맞아요. 서빙 같이 해주시고 네, 하는 네. 걸 보면은 왠지 훈훈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갈증이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박준식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뭐 시니어로 가장 가깝잖아요, 저희 중에서. 네. 좀 보완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좀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 특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시니어 채용을 보면은요, 이 공공 일자리, 그러니까 약간 저임금에 단순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자체에서 모두 하나같이 하고 있는 게 바리스타 과정입니다. 네. 예, 바리스타 과정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 바리스타 과정을 하게 되면은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 전문점에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스타 상당히 괜찮고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왜 다들 죄다 바리스타만 합니까? 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커피숍만 차리라는 법은 없고요. 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그분들의 나이대, 그 고령자라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주니어하고 시니어. 나이라는 거는 많고 적으면 결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50대 먹은 분은 40대보다 나이가 많고요. 60대 되신 분들은 50대보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입니다. 네. 그 나이에 맞는 좀 더 적합한 업종을 개발을 하고 예. 그런 교육 과정을 좀 발굴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더 좀 정교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그래요. 요즘은 노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네. 쓰잖아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시니어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2012년 취업시장 이슈 4위도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고졸 채용 확산입니다. 네. 예, 한국도시철도공사만 보더라도요, 20%를 올해 고졸로 채웠고요. 그다음에 LH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200명의 신입 고졸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지원 장관 이미 이전에 기재부 장관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고졸 예.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고졸자 채용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최소한 40%를 고졸자 채용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도 계속 약속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고졸 채용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하나의 큰 트렌드로, 취업시장의 큰 트렌드로 아마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취업 채용 숫자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고졸 취업자들이 늘면 그만큼 대졸 취업자들의 수가 줄게 되고 역차별 아니냐, 대학 나온 게 되냐라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악유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하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고졸 채용이라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는 인문계라든지 일반 학교 고졸자 채용 확산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고졸자 채용이라는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먼저 입사를 하겠다라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아주 전문화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생들하고 견주어도 절대 능력이라든지 스펙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서 입사 준비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3년 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취업을 한 준비를 했습니다. 1대1로 대학생 졸업생들하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졸업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스펙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일터를 뺏기는 거 아니냐. 절대 뺏기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하고 경쟁을 할 뿐이지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편협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저는 궁금한 게요. 요즘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전문대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통폐합 문제도 걸려 있고요. 아예 그 존립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산하협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문대학교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좀 새로운 자기 분야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일반 대학교하고 그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니치 마케팅, 자신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기술과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취업 시장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전과 같이 사실 전문대 한동안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일반 대학교에서 전문대에서 했던 과정들을 뺏어가면서 이 전문대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한 우물을 파면서 자신의 뜻을 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졸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어서 2012년 취업시장 이슈 5위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5위는 이게 좀 일찍 나왔으면은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뭐죠? 대기업들의 이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학점에 기입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기 PR도 이전에 보면은 자기 이력서, 어디 졸업하고 몇 년도에 뭘 군대를 졸업하고 뭐 가족관계 필수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를 PR할 수 있는 방법, 뭐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색 채용.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면접이라든지 어떤 자기 이력서에 대한 어떤 그런 틀을 깬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에서 많이 채용을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매니저를 뽑기 위해서 SNS를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종이라든지 어떤 오프라인 가지고는 부족하고 SNS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기가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레고를 잘한다. 레고를 잘하면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면접 보러 갈 때 레고를 싸가는 겁니다. 레고 보시겠습니까? 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확실히 시대가 변화하고 또 그 속에서 맞춤형 인재들이 더더욱 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기업들의 이색 채용 소식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건 제가 드린 거는 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학교를 가서 학생을 만났는데요. 저는 동양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꼭 추천했습니다. 동양학, 한문, 한자, 뭐 수거. 가자마자 시조를 풀면서 사자성어를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였었고, 방송을 준비하는 친구인데, 당신은 그거를 특성화시켜서 잘하는 걸 계속 발굴하면은 나중에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없나요? 이제 2학년입니다. 근데 이 동양학하고 이 고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요. 뭔가 자신만의 그런 분야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색채용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아무래도 바람직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2012년 채용시장 이슈 순위 밖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6위를 보면은요, 상생을 위한 잡쉐어링. 잡쉐어링이 뭐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 예, 대신 급여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일을 덜 하는 대신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확산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자의 빈익빈 부익부. 이건 참 안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죠. 예,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1차 서류 전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선택을 하죠. 5개가 됐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뭘 해도 되는 사람들.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이 뺏었고 자기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는 예. 좀 그렇게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합격될 분들은 좀 한 군데만 좀 넣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네. 8위로는 채용 번복, 그 다음에 취업 사기로 상처받는 구직자. 이게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이건 정말 그러니까. 나빠요. 네. 예. 그리고 다 될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약간의 이게 좀 찬조금이 필요하다. 진짜 이건 정말 격하게 공감돼요. 예, 이건 범법자입니다. 네. 진짜 말도 안 그 간절함을 어떻게 그렇게 이용해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돈이 아주 황당하게 큰 돈이 아닙니다. 네. 1,000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면은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 충분히 이렇게 좀 희생할 수 있는 금액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게 십시일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구직자 10명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2013년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재정비 바람. 이건 구직자라든지 재직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구조조정입니다. 뭐 이렇게 워크아웃이다, 이제 뭐 법정 관리다, 부도다, 폐업이다. 이제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요. 있는 사람도 자르고 오겠다는 사람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 국제 경기를 보면은 내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취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10위는 대리급 인재 환영. 대리급 인재 환영은 요 대리급이라는 게요. 군대에서 치면은 일병입니다. 예, 이게 군대를 알듯말듯 하면서도요. 빠릿빠릿하게 아직 군기 빠지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요. 과거에 대리급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들을 다시 면접을 봐가지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사람들 그게 있습니다. 첫 직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라든지 맞아, 친정 같은.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다시 왔었을 때 좀 더 높은 애사심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내년에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 채용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이슈 10가지 정도 한번 만나봤는데 저희가 전해드렸던 다양한 소식들이 이렇게 참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좀 차가워지는 그런 슬픈 소식들, 쓸쓸한 소식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쓸쓸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 좀 그래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오랜만에 어떤 건가요? 말씀해 얼마나 주시죠. 따뜻하길래 목까지 메이시고. 이제 싸이라 그러면은 예. 저희 5살 난 저희 둘째 아들도 알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그쵸. 예, 진짜 한류바람, 제대로 된 한류바람을 보여주면서 그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네. 예. 싸이게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했어가지고. 네. 애드립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싸이 같은 한류 바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네. 많아지면은 좋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은 특히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예계 쪽에서 아직도 기본급도 못 받고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이 방송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연예계를 보면은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 부각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더 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예,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네. 바로 CJ입니다. CJ. 예, CJ 가끔 그런 광고합니다. CJ가 왜 이렇게 문화 활동을 많이 지원하느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광고도 봤어요. 예, 예. 그렇죠. CJ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 같은 이런 순수 예술 분야에 있어 가지고의 그 좀 특히 딱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 때,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장이 없고 뭔가 내 끼를 발휘하고 싶은데 이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하는 분들을 찾아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뮤지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연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극을 또 지원해 줍니다. 야. 예, 적극적으로
장소도 제공해주고요. 비용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특화를 해가지고요. 창작 뮤지컬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뮤지컬이나 대형 뮤지컬은 정말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순수 뮤지컬이나 아니면 좀 작은 형태의 뮤지컬은 지금도 관객들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하고 그냥 진짜 열정만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뮤지컬만 해당되는 건가요? CJ에서 지원하는 아니요, 뮤지컬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영화, 애니메이션, 특히 애니메이션에 요즘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접할 수 있는 모든 예술 분야는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 여기 뭐 방송하시는 분은 방송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술인들은요,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창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그 홀대받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예비 구직자들, 예비 초년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은 이런 CJ 활동들은 CJ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한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예술인들을 통해 예술인에게 이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